자, 내일 미국 CPI 발표와 옵션 만기를 앞두고 오늘 11월 9일 수요일 시장에서도 코스피는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반등으로 느낀 점은 역시 신용장고는 과학이다라는 점과 몇 달이 지나서든 몇 년이 지나서든 또 이런 하락장이 찾아오게 된다면 오직 신용장고로만 저점을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정도의 반등 각도라면 기술적 반등에서도 상당히 높은 수준까지 올라왔다 보고 있습니다. 어차피 앞으로도 외국인들의 결정이라 적당히를 안다면은 지금 쉬어가야 될 때이고, 끝까지 간다 싶으면 외국인과 똑같이 대응한다는 생각으로 버티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리 엿장수 마음대로의 시장이라 하지만 그동안 이렇게 잔인하게 무너지던 코스피가 맞나 싶을 정도로 지금 어마어마한 각도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최근에 논란인 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해서 오늘도 잠깐 이야기 좀 해보자면, 개인 입장에서는 당연히 거래세도 뜯기고 소득세도 뜯기고 기가 막힌 입장이라서 불합리하다 싶으면 주식을 안 하거나 목표를 줄이는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지금 다들 걱정하는 게 대만 증시처럼 40% 이런 말도 안 되는 폭락이 나올까봐, 내가 가진 주식에 영향을 받을까봐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뭐 어차피 증시가 어떻게 될지는 예상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야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근데 지금처럼 제 유튜브에서는 어차피 트레이딩에 대해서 이야기를 주로 하기 때문에 지금처럼 수급을 쫓아다니거나 뭐 거래 대금을 쫓아다닌다면 내년에도 크게는 달라질 점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금투세 도입으로 정말 못 해먹겠다 싶을 정도로 판단이 된다면 저는 주식을 접을지언정 코인이나 미국 주식을 할 생각이 없습니다. 돈 넣고 돈 먹는 이 바닥에서는 자신이 모르는 것에 함부로 투자하는 게 아니라고 경험을 했기 때문에 다른 자산에 투자나 매매를 할 바에 완전히 접는 게 맞습니다. 모두가 대만 증시처럼 40% 폭락이나 40%는 아니더라도 증시가 완전히 끝났다라 생각을 할 때 반대로 갈 수 있는 게 주식이기도 하고, 아니면 청개구리처럼 예전에 공매도 금지가 풀린 다음에도 코스피는 몇 주 정도 더 상승이 나왔습니다. 공매도 금지가 풀리고 나서도 주가는 오히려 신고가 다시 돌파, 이렇게 잠깐 오를 수 있는 것처럼 금투세가 도입된다 하더라도 내년 초에 잠깐 뛰어 올랐다가 증시는 개인들과 반대로 간다는 것을 개인들에게 확실하게 각인시키기 위해서 잠깐 오르는 효과를 보여줄 수도 있습니다. 뭐 증시가 오를까 내릴까를 맞추는 것은 불가능하고 금투세로 걱정하실 수 있지만, 어차피 예전부터 지금까지 계속 오늘 금량이 또 상한가 근처까지 오르고 있는데 이런 종목을 만드는 것은 외국인입니다. 그러니까 여태껏 이런 수많은 급등주들을 배출시킨 주포가 금투세의 영향을 받지 않는 외국인이기 때문에 이 외국인들이 한국 시장을 끊을 리도 없으니까 종목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문제가 있다면 증시에 외국인이 지금처럼 급등시킨 종목들을 고점에 받아줄 수 있는 개인들이 줄어들고 거래 대금이 훨씬 더 많이 줄어들게 된다면 패턴이 변할 수 있다는 것이지, 어차피 돈 되는 시장에서 1순위 주포인 외국인들은 떠나지 않을 것이기에, 어차피 주식이라는 게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직접 부딪히면서 그에 맞게 적응하는 거라서 아직까지는 뭐 큰 걱정 없이 내년에 직접 부딪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썸네일처럼 지금 저는 계획이 틀어져 있는데 기술적 반등은 최대치가 나와서 이 이상 바라면 욕심입니다. 아무리 지금 외국인 마음대로 할 거지만 여기서 뭐 그 전에 고점을 뚫어주는 그림도 나올 수도 있고, 뭐 2500 뚫어서 뭐 말도 안 되는 3000까지 가는 상황도 얘들이 마음 먹었다면 충분히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예상하는 것은 생략하고, 어쨌든 지금 단순히 차트로만 봤을 땐 기술적 반등의 최대치라 볼 수가 있으며, 여기서 장기적으로 좋아지기 위해서는 지금 올라온 이 수치에서 아주 오랜 시간 동안 버티면서 주봉의 추세를 완전히 안정시키는 게 목표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에 반등이 강하긴 하지만 아직 장기적인 하락 추세에서 벗어난 게 아니기 때문에 장기적인 하락 추세에서 벗어나기 위한 그림을 그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단기적으로는 기술적 반등의 최대치가 나왔으며 제 계획이 틀어진 것은 제가 그동안 지켜보던 종목이 있는데 삼성바이오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어제 기간에 쌍끌이 수급이 들어오면서 90만 원을 찍었는데 오늘 눌리고 있습니다. 지금 5일선 위에서 계속 거래가 된다면 90만 원이라 하더라도 매수할 생각이 있는데 이 종목은 지금 지수 분위기와 상관없이 장기적으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접근하려면 분할 매수까지 각오를 하고 접근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여기서 들어가서 주가가 잘못돼 가지고 한 80만 원 초반까지 밀렸다. 그러면 80만 원 초반에서 분할 매수로 추가 매수할 준비까지 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 매수하면 시간이 2달도 안 남았는데 이 2달 동안 주가가 바로 100만 원 갈 수도 있겠지만 100만 원 가지 않고 추가 매수하는 구간까지 내려오게 된다면은 그 구간에서 과연 매수를 할 수 있을지, 금투세가 적용되는 내년부터 장기 투자로 추가 매수를 할 수 있을지가 고민이었기 때문에 지금 계획이 틀어져서 접근을 하지 못했습니다. 원래 이 종목의 매수 목표가 5일선 위에서 기간에 쌍끌이 수급이 들어올 때, 이때가 타이밍이었는데 정확한 타이밍은 어제 장 후반 정도였습니다. 어제 장 후반인 한 이쯤 89만 5천 원쯤, 이쯤에 추정치에 보험도 잡히고 투신도 잡히고 연기금이 잡혔기 때문에 금투세라는 변수가 없었으면은 일단 1차 진입을 했겠지만 변수가 생겼기 때문에 지금 계획이 틀어졌습니다. 자, 오늘의 거래대금 상위를 보면 역시 믿을 만한 것은 거래대금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금량은 오래전부터 제 마음속에서 지워진 종목이라서 별 신경을 쓰고 싶지 않지만 오늘까지의 상승을 보면서 진짜 대단하다는 말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코스닥에서는 미래나노텍, 최근 미래나노텍 쪽에서만 시간을 보냈는데 오늘 고점을 뚫어주는 양봉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 거래대금 수준도 다른 종목에 비해서 훨씬 많이 나오는 편이기 때문에 아마 앞으로도 시장에서 꾸준하게 한미 글로벌이나 금양 정도까지는 생각하지 않지만 아주 꾸준하게 시장에서 관심을 받을 것 같아서 떨어질 때마다 관심을 가지면 될 것 같습니다. 양봉이 나온 그 뒤부터 지금까지 4거래일 동안 진짜 하루 종일 쉬지 않고 미래나노텍 쪽에서만 매매를 했는데 역시 거래대금이 최고인 것 같습니다. 요즘엔 잘 나와도 2천억인데 미래나노텍은 처음에 5,100억이 나왔습니다. 이 거래대금을 무시할 수가 없으며 5,100억이 나온 지금도 5천억 이상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수급의 리듬도 나쁘지는 않아서 여기서 한 번 더 장대 양봉이 연속으로 나온다 하더라도 이상할 게 없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거래대금 나온 것과 이제 새로 나오는 것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항상 새로운 종목은 먹을 자리가 많고 설레일 수밖에 없습니다. 미래나노텍도 처음 나오는 순간이 이쯤이었는데 4일 동안 정말 즐겁게 매매를 했으며 그 뒤에도 이런 새로운 종목, 아주 예쁜 차트에서 거래대금까지 실은 종목이 나오기를 기다려야 됩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 정도 거래대금은 아니지만 비슷하게 나온 종목이 유신. 지금은 왔다 갔다 거리면서 장중에 좀 위협적인 그림도 나오면서 쉬어가고 있지만 5만원 초반이라면 충분히 합리적이라 생각이 들며 5만원 초반에서 움직였다가 한 번쯤은 고점을 터치했다 무너지던가 딱 터치 정도까지 목표가를 잡고 5만원 초반쯤에서는 충분히 대응할 만한 가치가 있다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거래대금이 나왔던 탑머티리얼, 어제 제가 털렸으며 이 종목은 며칠 지남에도 주가가 최소 5일선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면 또 며칠 지나다가 요즘 신규 조절 돌아가면서 양봉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5만원 초반쯤에서는 충분히 대응할 만한 가치가 있는 종목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거래가 나왔던 데모도 장중에 잠깐 반짝거리는 구간이 많은데 이 종목은 어제 너무 빠르게 점프를 해서 그 뒤에 손을 대지 못했습니다. 어제도 눌림목을 했지만 딱 여기까지 눌림목을 하고 있었는데 이 급등을 다 발라먹지 못하고 벌어졌다는 생각 때문에 오늘은 손을 대지 못했지만
지금 추세가 유지가 된다면 첫 거래일의 거래대금이 1,500억 원. 좀 확실하려면 3천억 이상, 최소 2천억 이상은 나와줘야 되는데 거래대금이 약간 부족한 게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신고가의 근처에 있으니까 요즘 트렌드에 맞게 떨어질 때마다 관심을 가지면 될 것 같습니다. 올라갈 때 추격을 하는 게 아니라 떨어질 때마다 하루에 한 5%에서 7% 정도 떨어진다면 더 좋고 떨어질 때마다 관심을 가지겠습니다. 오늘은 새롭게 나온 종목은 없으며 기존에 움직였던 종목들이 좀 빠진다 싶으면 어제 미래나노텍도 6% 정도 빠졌다가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관찰하는 것들만 빠지기를 기다리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